먼저 새해 계획 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들고 있어요. 좀 안 힘들, 뭐 이게 힘든 게 아니잖아. 들고 있어봐요. 여기서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2016년 반성을 하는 내 리뷰를 적거나 내 반성하는 걸 했다 하면 손을 내고 나머지는 내리세요. 2016년 리뷰를 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 바뀌는 이유는 반성이 없어요. 반성. 맨날 계획만 세요. 맨날 계획. 내가 왜 실패를 했냐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은 저절로 계획은 짜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피드백은 뭐다? 자기 반성이 자기 반성. 생각은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사라져요. 생각은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은 기억을 이겨요. 멘토링 프로젝트 오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시간 단위 관리를 나한테 해서 무조건 보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같죠? 전혀 아니에요. 나한테 어느 날 새벽 4시 반에 메시지가 하나 와요. 박사님 잘 지내십니까? 제 삶이 컨트롤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저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좀 솔직히 이 친구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이러면 솔직히 이 친구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 받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 받고 있는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메시지 보낸 거예요. 누구누구야 잘 지내니? 나는 메시지도 길게 안 보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책을 24칸으로 그은 다음에 너가 1시간에 뭘 했는지 적어보려. 시간 단위로 11시에 하나 적고 12시에 하나 적고 1시에 적고 2시에 적고 3시에 적고 4시에 적고 5시에 적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2주 있다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그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지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안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 친구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1일 생활 계획표를 적게 된 계기가 뭔가요? 계기가? 제가 완공을 읽기 전에 먼저 그 신영준 선생님의 이수역 강연을 통해서 시간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뭐 큰 깨달음을 얻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러면 뭐 일주일만 한번 적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이게 시간 기록 같은 거를? 이 책에 적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무엇을 했는지 작성을 하고 초반에는 이제 느낀 점만 하루 마무리할 때 적어놨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못한 것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뭐를 적냐면 제가 이제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계획 중에 못 지킨 거를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시간은 18시간이었는데 왜 이걸 못했는지 시간 분배를 어떻게 잘못했길래 못한 건지 그러면 어떻게 또 다시 책정을 해야 내일은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리뷰를 하고 그거 정말 괜찮네요. 네, 또 한 달 단위로 이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뷰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이 핵심이 24시간을 되게 정확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품어요. 그거 24시간 적는다고 뭐 인생 바뀌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적거든요, 사실. 그거 내가 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그냥 적는 것보다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짧더라도 자기 생활에 대한 평을 적어보고 리뷰를 적어보고 이렇게 연화형처럼 일주일 단위, 월 단위로 이렇게 리뷰를 적어보면은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그 심리학적으로 습관이 되는데 한 66일 정도 보거든요. 평균이니까 이제 뭐 안전하게 한 7, 80일 보시면 되겠죠. 좀
충분히 안전하게 100일 정도 하면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하게 되거든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안 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는 옛날에 인지 부조화 뭐였어? 하면 불편한 거였는데 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해서 한 100일 정도 되면은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연하양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다음에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버리는 시간, 그리고 버려지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이 말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SNS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줄어들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몰입의 정도와 차원이 달라졌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매일 느낀 점을 적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을 적는 날이 있어요. 1초도 낭비한 순간이 없는 하루였다. 오, 내가 막 감동받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오전 4시에 눈 딱 뜨자마자부터 그 세 가지 측면, 몰입 정도, 자투리 시간, SNS 활용 다 완벽했던 거예요. 적어보면 알거든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게 하루 적은 걸 보는 거랑 이렇게 일주일을 정리한 걸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 한 달 보는 것도 또 느낌이 다르고 1년 보는 게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멘티들한테 미션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냐? 퍼펙트 데이를 만들어라. 완벽한 날.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상중하에서 예를 들어 하를 빨간색으로 색칠했고 상을 이렇게 좋은 거를 뭐 파란색 계열로 색칠했으면은 블루 데이를 만드는 거죠. 완벽하게 파란색. 그러니까 막 퍼펙트한 날이에요. 그냥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나면은 훨씬 뿌듯해요. 그냥 열심히 살아도 뿌듯하지만 내가 그걸 눈으로 봤을 때 뿌듯함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연하양을 제가 부탁을 해서 인터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루를 적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잃을 게 없는데 하루를 적는데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래서 연하양께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셔갖고 또 이 영상을 보고도 또 많은 친구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된 점은 기록하는 습관이 생긴 점인데요. 제가 아마 인생북 페이지에서 본 것 같아요. 변화의 출발은 기록이다라는 말을 보고 제가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제 지금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매 시간을 의식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번에 달라진 점은 일단은 제가 뭐 논문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런 습관을 또 같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좀 생긴 거예요. 너무 좋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주간복을 보낼 때도 그걸 같이 파일을 보내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썼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개별 미팅을 할 때도 좀 더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간 기록을 하면서 습관이 한 5개나 생겼어요. 아침에 저는 원래 좀 5시쯤 일어나서 하면 집중이 되게 잘 되는데 기상의 습관도 들였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신문 읽는 습관도 들였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는 꼭 시간 기록을 하면서 제 일기도 쓰고, 그게 진짜 사실 시간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명상도 그냥 10분만 하면 되고, 뭐 신문도 짧게 읽으면 30분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일기도 뭐 10분만 써도 되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제가 하루를 마칠 때 되게 큰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관리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좀 거절하면서 시간을 좀 채우려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일도 많이 생겼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렇게 매일 여러분 적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 임원이 되고 있을 거고 자영업이면 막 수억을 벌고 싶으실 텐데 여러분이 수억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임원 버는 게 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적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쉬지. 훨씬 쉽죠?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꿈을 꿔요. 그만큼 차이만큼 괴로워요. 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완벽하게 해내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못하면서 큰 거를 이루려고 마음도 먹지 말라 이거예요. 작은 것도 못하면서. 관악산이 높은 산이 안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칠 같은 밤이 됐어요. 근데 서울 야경이 빡 이렇게 퍼지는데 나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고작 그 630m짜리 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살면서 본 야경 중 이거보다 멋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근데 너무 멋있어요, 야경 자체가.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데일리 리포트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630m만큼. 내가 그만큼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고작 630m 올라갔다가 어때요? 내가 그동안은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야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거 다 있고 일단 2주만 내가 퍼펙트하게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해 보겠다. 그거를 목표로 삼으세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데일리 리포트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쭉 보신 다음에 포기해야 될 건 뭔가, 더 잘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진짜 단칼에 끊어내야 될 건 뭔가, 그게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포기입니다. 버리는 것부터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을 비워낼 수가 없어요. 비우지 못하면은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과거에 대한 포기 없이 변화를 꿈꾼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이 포기하는 만큼, 더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전하고 싶다면은 먼저 비본질적인 것부터 다 포기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느끼는 건 같이 있는 여러분이 메타세콰이어 같다. 햇빛이 조금만 있어도 그 햇빛을 받으면서 하늘로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북풍 한설이 막 몰아치면 하늘로는 높은데 얘가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쓰러지는 이유는요, 한 그루가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얕은데도 다 연대를 해요. 손에 손을 꽉 잡고 뿌리로 연대를 해서 버티기 때문에 그 옅은 햇볕,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올라가는데 같은 크기로 올라가면서 뿌리가 연대를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큰다.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구매하신 분들이 단톡방에서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끌리는 매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혼자 하면은 멘탈 잡기도 힘들고 이런데 같이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해보자. 단톡방을 신청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저랑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환경 설정이라고 하죠. 환경 설정을 통해서 좀 더 이걸 다이어리를 지속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말씀해주신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만나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각은 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를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혹시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이자 무조건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컸어요. 여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상상 스퀘어가 하는 거 뒷공문이라서 자꾸 쫓아가야 너가 그 좀 정체되지 않는다고. 엄마가 여기 완전 그 전부터 약간 계속 보셨었거든요. 같이 따라 보다가 엄마가 먼저 다이어리 이런 거 있다고 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단톡방 가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해 이래가지고. 저도 여기가 처음 오픈 채팅방이었어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었는데, 일단 지금 단톡방을 통해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올리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못한다, 그리고 올리는 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다이어리가 너무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날 하루.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적지? 이렇게 사고가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나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좀 적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인증하기 시작하고 통째로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날의 피드백만 올려도 된다고 또 부담을 덜어주셔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단톡방을 처음에 저도 많이 했는데 이제 저 들어가면 갈수록 그냥 눈팅이라고 하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이제 아침에 365 올려주고 그리고 점심 때인가 그 저녁쯤에 그 명언 올려주잖아요. 제가 또 그런 건 또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한 번 또 단톡방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인증을 하잖아요, 단톡방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이런 거 정말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창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무언가 느낀 점을 계속 단톡방에 올리는 거에 이제 되게 환경 설정이 많이 됐고요. 그걸 올리면 또 그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반응 안 해주거든요.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올리면 되게 반응도 잘 해주시고 되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것들도 보고 하면서 계속 내가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요. 또 이제 그룹장님께서 계속 하루 매일 명언도 올려주시고 계속 이렇게 기획해 주셔서 새롭게 10일 챌린지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계속 더 잘 쓰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아침마다 그게 그 명언이랑 뭐 오늘의 공부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다이어리에 빈 공간에 적으면서 일단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잡았어요. 가장 크게 했던 게 그거고, 그리고 그게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안 올라오면은 그때는 유튜브 영상을 항상 활용했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올라온 거를 어째서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자꾸 뭐 조금만 스크롤 내리고 올리고 하면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한 번 더 마음 다잡으면서 또 이렇게 뭐 해야겠구나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고, 그때 이 BDS에 적혀 있는 말 한마디 보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정신적으로 마음 다잡고 그렇게 특히 이겨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수 매니저님이랑 송하영 그룹장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데 저한테는 진짜 사람 하나 살렸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중한 말씀을 그 두 분이 많이 해주셨었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마음도 다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고 한 시계 태엽이 이렇게 맞아가듯이 맞아가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다 정리가 되고 환경도 바뀌고. 근데 또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방에 가슴으로 대하고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 마음에 있는 얘기도 못해요, 솔직히.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면 안 하니까. 저는 정말 단톡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너무 추천해요. 왜냐면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함? 온화함? 봄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100일 동안 열심히 막 달리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아까운데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제대로 다이어리 작성도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에서 활동도 거의 안 하게 됐었거든요. 그 동안에 눈팅은 했죠.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막 인증 올라오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걸 다 보고 있어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대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한 달 반 만에 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직히 그 말 했을 때 좀 더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그래 뭐 와서 또 뭐 하겠어? 라는 식의 반응이 있는 때가 많았어요. 뭐 한 100일 해놓고 뭐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그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동안 이걸 안 했지? 동기부여가 진짜 너무 많이 됐어요.
정말 그 그룹장을 하면서 정말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껴요. 저도 제가 스스로 조금 그래도 꽤 열심히 사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제가 메타인지가 낮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것도 느껴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룹장으로서 좀 많이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룹원 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룹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 네. 저는 굉장히 좀 루저였어요. 책을 읽지도 않았고요. 운동을 하거나 자신을 보살피거나 뭐 이런 걸 한 적도 없고요. 글을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2019년 1월부터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그게 학교에서 나눠주는 노트인데,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노란색 큰 실험 노트예요. 실험 노트.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24칸 그어갖고 내가 하루에 뭐 하는지 써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써본 거예요. 써보고 나니까 뭐지? 내가 생각보다 더럽게 많이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죠. 그냥 제가 막 그때 그걸 어디서 막 읽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되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매 1시간마다 자기가 뭐 했는지를 적고 옆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기억하는 그냥 우리가 부정확한 기억이나 어떤 감정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어떤 시간 단위로 하지 않고 뭐 어제, 뭐 일주일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나서 일단은 시간 관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재테크를 할 때, 초보 재테크를 할 때 시작은 뭐냐면 수익과 지출 적는 거예요. 가계부. 그게 간단하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들어온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항목별로 알고 있어야 무슨 앞으로 재테크의 방법이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에 대해 내가 어떻게 돈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돈 들어오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은 결과물을 진짜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막 생산성이 막 좋아졌다고 막 엄청 막 단기간에 막 천재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취는 진짜 이 시간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많이들 시간이 없다 하는데 이제 이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우리 빈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몰입도로 이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같이 살펴보면은 삶에 이렇게 밀도가 되게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안 적어본 사람들은 적기만 해도 무조건 바뀝니다. 대부분은. 왜? 일단 이 적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하루에 뭐 10분만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적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적는 과정을 한번 쫙 해보고 나면은 그 한 시간을 이렇게 좀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그 한 시간에 대한 그 인지 자체가 되게 높아져요. 우리가 살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간이 흘러간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몇이나 있을까?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거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좋은데 결국에는 이걸로 해서 누가 성공을 많이 하냐? 제가 진짜 뭐 직장인 멘토링부터 멘토링 포인트까지 200 몇 명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거 봤는데, 이거를 상, 중, 하를 잘 적어야 돼요. 몰입도를, 스스로를 잘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적기만 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상을 늘릴까?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적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적으면 바뀌겠지. 그걸 적기만 하면 내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뭐 갑자기 슈퍼맨 되고 막 아인슈타인 되고 막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게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상을 늘리려고 진짜 그게 하나 늘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중에 뭐 어떤 친구는 뭐 일주일에 상이 3개밖에 없었다.
뭐 연기였다. 그러다가 막 일주일에 막 30개가 상황이 돼갖고 그게 막 한 2년 연속 지속되면 제가 생각할 때 뭐가 돼도 됩니다, 진짜. 변화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는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변할 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그 이유가 되게 뭐랑 비슷하냐면 습관이랑 좀 비슷해요. 습관이랑. 그리고 실제로 또 변할 때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자동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방법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되게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적는 겁니다. 적는 거. 그래서 매우 훌륭한 아이템이 뭐냐? 데일리 리포트죠. 한 시간마다 내가 뭐를 했는지를 적고 그 일에 대한 밀도를 적는 거죠. 상중하. 뭐 어떤 사람은 뭐 점수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1, 2, 3을 하는 거 없고. 뭐 1에서 10점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질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 우리가 메타인지가 높아진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반성을 적는데, 반성을 하는 건 첫 번째 일단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면 좋고, 두 번째 내가 뭘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목록 적으시면서 그걸 이제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책을 이제 365일 하게 되면 이거 되게 뿌듯하겠는데, 다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데일리 리포트를 적으면은 그냥 잃을 게 없습니다, 사실. 왜 잃을 게 없냐?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인생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적는데 아무리 많이 써봤자 30분이에요, 30분. 데일리 리포트는 최선이어서는 안 되고요. 데일리 리포트는 최소여만 한다, 이런 문구를 써놨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기 성장을 위한 시작점인 거지, 이거 샀다고 뭐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좀 루저였어요. 책을 읽지도 않았고요. 운동을 하거나 자신을 보살피거나 뭐 이런 걸 한 적도 없고요. 글을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2019년 1월부터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데일리 리포트 쓰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은요, 포기를 해야 될 게 생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니까. 그리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놀고 싶고 그냥 편하게 자고 싶고 이런 것들 다 포기입니다. 포기.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적극적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포기는 적극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뭐 제가 볼 때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 유한한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썼냐, 시간 매니지먼트, 예, 시간을 타임 얼마나 매니지먼트. 알차게 썼냐가 큰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적어라. 그 다음에 그냥 적지 말고 어떻게 적어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냥 믿고 해보세요. 바뀝니다. 꼭 인생이 조금 더 밀도 있게 꽉 찬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독서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매우 쉬워. 그런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아.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혜택은 무엇이냐면 목표 달성률을 높여줍니다.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적고 나서 목표를 수행하게 했어요.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주 후에 결과를 봤더니 역시나 감사 일기를 적고 난 이후에 목표를 수행한 그룹에서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회복 탄력성과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감사가 이런 부정적 감정, 부정적 관점, 부정적 생각을 바로 바꾸는데 지켜야입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 뭐 감사 목록 적기, 또 감사 기도하는 솔직히 감사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나 자살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매일 또 상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예, 우리가 우울증이 자살과 거리가 먼다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어떤 불안, 우울, 부정적 감정들을 퇴치하는데 지켜야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그런 부정적 감정, 생각, 관점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높은 회복 탄력성은 어떻죠? 예, 목표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예,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이어리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처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2022년 룩백이 있다 말씀드렸죠? 회고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뭘 적냐?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거는 반성과 감사였습니다. 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선할 게 무엇인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적고 정리해 봐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가 감사를 적으면 좋다 말씀드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다이어리 보시면 2022년 룩백 다음이 뭐냐면 2023년 룩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제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내가 2023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목표를 잡으면 목표 달성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앞부분에 뭐다? 예, 반성을 적으면 내가 이제 메타 엔딩이 높아지면서 개선할 점을 알게 되니까 더 목표를 잘 잡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예,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혜택은 목표 달성률을 높여준다. 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니까.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높여줘? 예, 우리의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부정적 관점을 감사가 퇴치해 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의 목표 달성률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 목록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뭐 감사 일기를 써도 되고, 감사 목록을 써도 되고, 감사 의식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예, 하나님 덕분이다. 주변 사람들 덕분이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그리고 운이 있었다. 내가 뭔가를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운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하고 이제 감사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형식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기를,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일기를 적으시면 되고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감사 의식을 하게 되면 어떻다?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목표하는 거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어떤 방식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 생각, 관점들을 없앰으로써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내용 중에 또 감사의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혜택인데요.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했을 때 좀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감사 그거를 이제 퇴치해주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나가, 잘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잘 나갈 때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잘 나가게 되면 이 뇌가 승자의 뇌로 바뀌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승자의 뇌에 빠지면 어떠한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승자의 뇌에 대해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승자가 됐을 때, 이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자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불확실성 안에서 꺾이지 않고 뭔가 해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뭘 달성을 했어. 그러면 이제 승자의 뇌에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갔던 나에 대한 그 믿음, 자신감이 이게 이제 과도하게 자만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작용이 해요. 권력을 얻거나 명성을 얻거나 돈을 크게 얻게 되면 승자의 뇌에 빠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자신감, 자만심이 과해져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어떤 무리수? 내 능력의 밖에,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이제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를 맛볼 확률이 높은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대부분 성공이 혼자 되기 힘듭니다. 근데 이 승자의 내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난 거야, 그냥. 나야, 나. 내가 해낸 거지. 그러면 주변 사람을 경원시,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이 있을 때는 함께 하겠지만 이 사람이 한번 꼬꾸라지잖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이게 항상 승승승승하기 쉽지가 않아요. 승승할 때 이제 꼬꾸라질 때가 있는 거. 그때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변에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죠? 안 좋은 상황에서 극복할 때도 주변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때 내 승자의 내에 갇혀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무시하거나 주변 사람들 공을 돌리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더욱더. 왜? 뇌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반성적 사고 플러스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도 해야 돼요. 반성도 해야 되지만 감사도 해야 돼요. 감사를 왜 해야 돼요? 제가 그 기도 내용 말씀드렸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이 감사입니다. 물론 내가 잘나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그건 감사는 아니죠. 그렇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운과 주변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라는 걸 적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승자의 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상에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 겸손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죠? 운과 실력을 구분하게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금까지 얻었던 그 승자의 어떤 그 힘이 감사로 인한 겸손으로 인해서 더욱더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정말 리더가 겸손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도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반대로 잘 나갔을 때 그 잘 나감에 의해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막아주는 겸손함도 주는 것이다. 감사가 우리에게 준 세 번째 혜택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진사회성 동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좋은 친구들, 동료들 있으면 외롭지 않죠. 근데 감사의식, 감사를 적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목록 적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에 대한 내용을 적기가 힘들어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주변 상황을 돌아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적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연결됐다. 라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그런 감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구나.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힘들 때 함께 와줬구나. 내가 심심할 때 같이 놀아줬구나.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줬구나. 라는 것들을 더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감사를 뭘 할까 적게 된다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죠? 내가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보다 외롭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다? 외로움을 이겨주는 힘이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꿀잠 자게 해줍니다. 꿀잠. 그래서 감사 일기를 적은 사람,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 감사 목록 적는 사람들은 수면 질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부정적
감정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계속 준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진척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효용을 얻게 되면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의사결정, 생산성에 정말 우리 건강 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잠을 감사를 통해서 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잠의 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감사를 해. 그럼 잠을 잘 자. 잠을 잘 자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겨. 이 정말 긍정적인 선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돈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상황이 안 좋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사할 목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PDS 다이어리를 보시면 뭔가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룩백이나, 그리고 거의 매일 있는 플랜 두 C잖아요. 그 C, 피드백을 하는 건데, 1차적으로 또 하루를 반성하는 거잖아. 더불어서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게 된다면 어떻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여러분이 목표했던 것들 달성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외롭지도 않고, 또 꿀잠도 잘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이 더 성장되어지고 또 행복하고 훨씬 더 안정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2023년에는 지금부터 하면 더 대박입니다. 여기 PDS 다이어리, 플랜 투 C 다이어리와 함께 감사를 매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고, 그전보다 2022년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2023년도는 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은 여러분 구독자, 고객,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우리 고객분들과 저희들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말로 어느 누구 보더라도 멋진 윈윈, 평생 가는 윈윈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스퀘어 사피엔스 팀의 박혜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PDS 다이어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희 고객님들 다이어리 보면서 리뷰하는 영상 가져볼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다이어리 쓸 생각 없던 사람도 너무 쓰고 싶어지게 만드는 마법이 걸릴지도 모르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리를 왜 쓸까요?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 목표라는 게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가치,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게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목표와 시간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보면서, 이 영상을 위해서 되게 많이 보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분석했어요. 그 결과 3개, 공통점이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설정 잘하기고, 두 번째는 시간 계획을 세우느냐, 그냥 계획 아니고 시간 계획을 세우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봤고요. 세 번째는 피드백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피드백도 오늘 좀 놀았다, 내일 화이팅, 이 정도로 하면 안 된다. 뿌리를 뽑는 피드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이 3개는 그냥 다이어리를 안 쓰시는 분들도 한번 늘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시간계획, 피드백.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알려드리면은 우시, P나 우시라고 외우시면 돼요. 우시, P, 우선순위, 시간계획, 피드백. 그래서 제가 이 우시, P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PDS 다이어리를 구매해주시고 단톡방에 와주신 분들의 다이어리를 염탐하면서 한번 제 생각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기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는 직원이라 단톡방에 4개의 무작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테크 4그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자기계발 3그룹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바로 기영님께서 최근에 방금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자, C. 오전 일찍 출발. 오후에는 너무 많이 휴식했다. 자, 이렇게 저희 다이얼 단톡방에서는 이 C 부분만 길게 작성하시는 문화가 좀 많이 펼쳐져 있어요. 좀 이따 좀 더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자, 아까 UCP라고 말씀드렸죠? 보상심처럼 휴식하게 됨. 저녁 먹고 2시간 정도 휴식. 헛된 시간 보냄. 저녁 먹고 2시간 정도. 겨우 한자 공부함. 그래도 한자 공부를 하셨네. 일단 여기서 다 이게 다 피드백이잖아요. 이 2개가 피드백에 속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기영님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나 휴식 때문에 힘들어 라고 감정 하소연이 아니라 무슨 일을 끝내면 보상 심리가 생긴다 라고 약간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든 결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한 번 더 내려가서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용님 되게 잘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아가서 저녁 먹고 2시간 쉬었다, 일 끝내고 보상 심리로 쉬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목표는 조금 다르겠지만 너무 이 쉬지 않음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실 중요한 가치만 이루면은 나머지 시간 좀 쉬어도 되거든요. 쉬어야 또 오래 가기도 하니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영님 너무 압박 갖지 말고 좀 편하게 좀 쉴 때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자, 여기 지성님께서 어필 훈련 등산을 하셨네요. 멋있습니다. 여기 수우 매니저님 다이어리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우 매니저님, 업무일지 DB 정리, 유튜브 촬영 조율, 실천한 사양 적으셨고, 칭찬, 업무일지 분류, 자동 계산 감사 시트를 만든 혜진. 저에게 감사 인사를, 반성 독서를 못함. 일단 수우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C 부분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C 부분을 작성해주는 문화가 많아요. 특히 이게 실천, 칭찬, 감사, 반성 이 카테고리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실천 있죠. 나 오늘 뭐 했어? 한 2개 딱 적었죠? 이거 매우 잘하는 거라고 책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루를 계획할 때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계획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끝나고 나서도 나 오늘 뭐 했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런 면에서 이 실천을 적고 있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 반성 부분은 좀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 그 기영님처럼 반성은 나 오늘 못했어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에요. 그냥 자책이지. 반성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라는 게 도출이 되어야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독서를 왜 못했는지, 애초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계획이었는지,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된 것부터 아닌지부터, 이걸 드릴다운이라는 표현이라도 쓰는데 이유를 찾아내서 개선까지 찾아내야 피드백이 제대로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 자투리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시간에 책을 읽어야겠다라든가. 그래서 우리 수매 독서를 못하면서 멈추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뚠뚠뚠. 자, 원성님. 원성님 굉장히 잘 쓰고 계시네요. 제가 아까 UCP라고 말씀드렸죠. 2번째가 시간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성님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면 선이 이렇게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나 오전에 뭐 해야지, 오후에 뭐 해야지, 저녁에 뭐 해야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 차별적으로 완전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매일 이렇게 진하게
직진하게 그어 있는 거 보니까 오전, 오후, 저녁을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 항상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몇 시에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오전, 오후, 저녁에 뭐 할지 이렇게만 정해놔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많은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간 계획으로 좀 세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서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모. 자, 이게 뭐냐면 우시피에서 피드백이에요. 나를 오늘 피드백했죠? 피드백을 할 때는 그냥 아까처럼 서술을 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점수가 있으면 피드백하기가 좋습니다. 맨날 피드백할 때마다 나 오늘 반성할 것도 없는데 반성하고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피드백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하루를 점수로 매겨보세요. 75점, 뭐 60점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왜 이거에 대한 점수가 나왔는지를 피드백해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치화 시켜가지고 아니면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하고 이유를 찾아내는 게 좀 좋은 순차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딱 세모가 펼쳐져 있는 순간 피드백할 때 이 X와 세모, 외과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심지어 딱 밤에 난 지나고 나서 미리 표시해 놓으면 좋은 게 나 이때 이제 딱 다이어리 쓰려 봤는데 이거는 표시 없잖아요. 아, 나 오늘 그냥 대충 잘 보낸 것 같은데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X 이런 거 쳐버리면은 이때 피드백을 할 때 이 기준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까먹을 수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해내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좀 더 개선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잘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가볼까요? 와, 여기 자기개발 상그룹은 되게 인증을 많이 해주시네요. 바로 지성님 보겠습니다. 자, 지성님은 자, 이거 하나 나왔네요. 따라란. 오늘 정신 차리고 오늘 정신 차리고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뭐 지성님 거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침 일기 써라, 아침 학원 써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침 학원을 쓰든 저녁 학원을 쓰든 좀 나를 돌아보고 감사 일기를 쓴다든가 좀 이렇게 의지를 북돋는 메시지를 써라. 이런 것도 다이어리 작성해서 많이 추천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쓰기 방식이 나왔어요. 여기 3그룹이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일단 여기 보시면 딱 봐도 뭐가 보이죠? 이 색깔칠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운동, 러닝, 독서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게 제가 우시피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어요.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게 그날의 우선순위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하게 해낼 일이고 나는 그거는 뭐 그냥 문제 없는데 안 급한데 내 인생에 중요해. 난 그게 최우선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핵심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바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급한데 중요한 거를 끝까지 시간 내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바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우선순위로 하지만 조금 조절할 수 있다면 안 급한데 중요한 거,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에 꼭 투자를 해라라는 건데 자, 우리 지성님께서 이것만 따로 거의 별도로 봐서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오늘 출근 시간 얼마 걸렸고 근무 시간 얼마 걸렸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우선순위 업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는 모습 너무너무 멋있고 그 와중에 중상 해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 아, 심지어 이것도 있어. 심지어 누적거리 씁니다. 이게 뭐죠? 아까 말한 이 상중하처럼 나를 오늘 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 기준이에요. 이 누적거리가 쌓이면은 나 오늘은 별로 못 달렸네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할 거리가 생깁니다.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지키고 있다. 아, 심지어 우시피에서 방금 우선순위 나왔고 세 번째인 피드백에 대한 기준 세우기 나왔는데 두 번째 시간계획도 나왔어. 봐봐요. 이때 대여섯 시대다 이거 해야지 12시쯤에 이거 해야지 3, 4시쯤에 이거 해야지 요런 계획이 나왔다라는 게 우시피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아주 지성님 박수 드립니다.
자, 너무 여기서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미영님은 이 약간 파스텔 톤의 다이어리가 되게 감성적이네요. 뭔가 좋은데요? 알바가 빡센 알바가 아니라 뭔가 부드러워.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같은 알바를 하고 계신 느낌? 이거 좋은데요? 본인의 인생을 좀 드라마처럼 만드는 느낌?